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은유 작가의 알지 못하는 아이의 죽음입니다. 이 책은 특성화 고등학교에 다니던 김동준 군이 현장 실습을 나갔던 회사에서 야근과 직장 내 폭력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사건을 다룹니다. 그 주변인들의 인터뷰 내용을 통해 전달하는 방식이지요. 은유 작가는 이 책 외에도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인터뷰집인 폭력과 존엄 사이, 그리고 책 만들고 알리는 사람들의 인터뷰집인 출판하는 마음을 펴낸 바 있습니다. 일단 저는 참 꺼내기 힘든 이야기일 텐데 세상에 알리고 싶고 또 잊히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작가의 인터뷰에 응해준 김동준 군과 이민호 군의 가족들이 큰 용기를 내준 것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터뷰 내용을 최대한 담담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한 작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야 독자에게 더 의미 있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일 텐데요. 이 책은 1부와 2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부 김동준, 2부 김동준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 1부에서는 김동준 군의 이야기가 김동준 군의 어머니, 이모, 그리고 김동준 사건을 담당했던 노무사의 인터뷰가 실려 있습니다. 2부 김동준들에는 현장 실습을 나갔던 공장에서 기계에 끼어 죽는 사고를 당한 특성화 고등학교 이민호 군의 아버지와 고등학교 교사, 특성화고 졸업생과 재학생, 그리고 전국 특성화고 졸업생 노동조합 위원장의 인터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 원래 특성화 고등학교는 특정 분야 인재와 전문 직업인 양성을 위해 특성화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를 뜻하는데 2012년 이후 모든 전문계의 고등학교가 특성화 고등학교로 통합되어 지금은 모든 실업계나 전문계 고등학교를 포함한 단어라고 합니다. 지금 5, 60대 분들이 학교 다니던 시절 그 지역을 대표하는 유명한 상고가 있었지요. 공부는 잘하지만 대학에 갈 형편은 못 되는 학생들이 상고로 가곤 했었는데 그 시절 상고는 꽤나 들어가기도 힘들었고 졸업하면 취업도 잘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대학 진학률이 높아지면서 상고나 공고의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고 자연스레 고등학교 학업 서열에서 뒤로 밀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공부를 잘하지 못한 학생들이 가게 되는 학교라는 인식이 많아졌었지요. 그러다가 2010년부터는 특정 분야의 전문 직업인을 국가 차원에서 양성하기 위한 마이스터고가 설립되었는데요. 당시로서는 현 시대를 잘 반영하는 직업 교육이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실제 지원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후 정권이 바뀌면서 마이스터 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이 이어지지 못하게 되고 다시금 일반 특성화 고등학교의 하나로 여겨지면서 장점도 조금씩 사라지게 됩니다. 이 책의 주인공인 김동준 군이 마이스터고에 재학 중이다 이런 사고를 당했는데요. 인터뷰했던 그의 어머니 말에 따르면 외아들이기 때문에 동준이 하나만큼은 대학에 보낼 수 있어 마이스터고에 진학을 말렸는데도 동준군이 원해서 입학했다고 합니다. 학비부터 기숙사비까지 무료인 점이 큰 매력이었던 데다가 프로그래머가 꿈인 그가 고등학교 때부터 꿈을 키울 수 있는 좋은 환경이라는 것이 마이스터고를 선택한 이유였지요. 하지만 고3 때 나갔던 현장 실습은 그의 전공과 무관한 CJ 진천 공장에서 제품 포장과 허드렛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고된 노동과 나이 많은 선배 직원의 폭행, 폭언을 견뎌야 했고 절대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말라는 선배의 협박에 진심으로 겁을 먹어 제대로 된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랬다가 진짜 선배에게 더 큰 화를 당할까 두려웠던 거지요. 함께 폭행을 당했던 김동준군의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는 동준군보다 더 크게 맞아 입술도 터졌다고 하는데요. 주변에서는 그랬다고 합니다. 더 아프게 맞은 A는 멀쩡히 살았는데 왜 덜 맞은 동준군이 자살을 하느냐고요. 그렇죠. 같은 폭행이 있었는데 누구는 참고 누구는 못 참고 그 차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마다 고통을 느끼는 강도가 다 다르고 그 예민함이 다 다른데 똑같은 잣대로 사람을 평가하면 인간의 다양성을 너무나도 무시하는 판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노무사는 이러한 개인의 예민함의 정도를 형사상 책임 또는 산업재해보상법상의 책임과 관련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했는데 그의 1년여의 노력 끝에 드디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노무사를 보면서 그래도 아직은 의식 있는 사람들이 많구나 하는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이 사건이 2017년에 있었는데 2022년인 지금까지도 여전히 특성화도 고등학교 학생들은 자신의 전공과 무관한 현장 실습을 나간다고 합니다. 이 사건 이후로 여러 허점들이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특성화고 3학년 학생들은 교육부와 노동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외에도 현장 실습을 나갔던 공장의 기계에 깔려 죽은 사건, 그리고 고객의 폭언과 스트레스로 결국 목숨을 끊은 콜센터 실습생 등 잘 알려지지 않은 안타까운 죽음들이 번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인터뷰에 응해준 피해자 가족들은 슬픔을 그저 슬퍼만 하지 않고 제2의 김동준 군이 나오지 않도록 사건을 알리며 사람들 머릿속에서 잊히지 않도록 이런저런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큰 사건이 벌어지고 나면 서둘러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봉합을 하곤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예기치 않는 피해자가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안전하게 봉합이 이루어지도록 구석을 살피고 어려움을 서로 공유하는 것은 어른들의 몫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의 심정은 감히 상상도 안 되지만 그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남은 사람들의 몫인 만큼 이들을 기억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일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읽는 내내 마음이 아팠는데요. 은유 작가의 다른 인터뷰 책도 읽어보고 싶어지네요. 그럼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